한중 FTA가 비준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보다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도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신당행을 기정사실화했고 일부 의원들도 추종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의 번성 속에 재래종과 토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종자의 중요성을 기획보도로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로 국내 농업의 피해의식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농도인 전라북도의 위기감이 높은데 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자 농민단체는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를 거론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혀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농민들은 지금도 중국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 중국과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농정당국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쌀과 쇠고기,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이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도내 농업 분야 피해는 연 1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당국의 전망입니다. 밭작물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서 앞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고 피해 보전 직불제 인상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 900억 정도 되는 규모들이 상당 부분이 기존에 했던 제도들을 약간 이렇게 좀 그쪽에 포함시켜 놓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정부가 FTA 대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15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지만 실제로 늘어난 예산은 4조 원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농업 분야에서는 이번 한중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는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기계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공당이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와해 직전입니다. 도내 의원들 역시 마치 작정하고 갈라서겠다는 듯 집안 싸움만 할 뿐 정작 싸워야 하는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 주도하는 통합신당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외부까지를 포함한 대통합, 이게 절실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통합신당으로 출범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경쟁 세력의 출범식에서 축사까지 한 도당 위원장의 모습은 파격을 넘어 큰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탈국 돌고 들어가면 나는 사는 길, 나만 사는 길, 나는 무조건 사는 길. 예를 들어서요. 이 같은 모습은 도당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의원들을 공천권 요구자로 지칭하자 문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18명의 호남 지역 의원, 이 가운데 6명이 도내 의원입니다. 유성엽, 강동원, 박민수, 최규성 의원, 그리고 새정연 내 입지가 비교적 탄탄한 이춘석, 김관영 의원까지 동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안박 연대 문제를 계기로 전북도내 의원 11명은 주류와 비주류로 뚜렷하게 나뉘었으며 향후 분당 시나리오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당내 갈등은 수습보다는 분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에 불어닥칠 변화의 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주의 도심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납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늦은 시간, 은행 안 현금 자동지급기 코너에 남녀가 들어와 돈을 찾습니다. 잠시 뒤 은행을 빠져나가자마자 여성은 남성을 피해 재빨리 달아납니다. 은행을 나온 피해자는 큰 길 방향으로 힘껏 달려 겨우 납치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2시간 반 전에 차에 타자마자 납치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은행에 함께 갔던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이 전주 종합경기장 야외 주차장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차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한 경찰은 지난 2008년 대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범인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도 유전자가 있었겠죠. 유전자는 나왔었는데 이번 거 유전자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경찰은 은행 CCTV 등을 분석하며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키 165cm 정도인 이 남성의 공개 수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가운데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최고라는데 고등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도내 중학교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은 평균 5.5%, 100명 가운데 6명가량이 기초 학력에 뒤처지는 셈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에서 6.9%가 미달이었고 영어는 5.5%, 국어는 4.1%로 나타났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국어도 광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올해만 전국 최고가 아닙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내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등학생의 평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3%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학습 클리닉 센터나 두드림 학교 외에 참학력 지원센터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책무성 혹은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고요. 몇 년째 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성과는 아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개수 조정을 통해 조례안이 미비한 전산통합센터 신축 예산 98억 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와 공무원 국외 연수비 등 모두 400억 원 안팎의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안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오는 2020년까지 국비 295억 원 등 총 868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구조를 탄소산업 관련 친환경 첨단 업종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재생사업과 함께 산단을 가로지르는 금악천과 산업철도로 정비해 철길 명소화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종자가 거대 산업화하면서 다양성이 사라지면 결국 농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방송이 재래 종자의 쇠락과 바람직한 종자산업 육성의 길을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종자 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파 모종에 물 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파를 많이 심는 이 지역 농가들은 똑같이 일본산 종자를 선택했습니다. 엄청 많이 부담이 됐죠.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7만 원대, 8만 원대 했었는데 요즘 좀 괜찮게 나오는 거는 10만 원, 12, 3만 원, 비싼 건 15만 원까지도 하니까. 3,000평 규모의 이 온실에는 금보다 비싸다는 수입 종자로 키운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주인은 품종을 맘대로 바꿀 처지가 못 됩니다. 성인은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저장성이 있으면서도 좀 맛있고 모양 좋은 곳을 찾고 자기들이 원하죠. 이게 농사꾼은 거의 또 맞춰야 돼. 벼와 감자, 고구마, 고추, 배추, 수박은 종자 자급률이 100%지만 양파와 양배추는 10%대, 파프리카 종자는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농사를 시작할 때마다 종자를 사야 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이 10년간 2배 성장하자 한국도 2012년부터 10년간 4,900억 원을 투자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GSP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해가지고 현재 한 105품종을 개발을 했고 800만 불의 수출액, 그다음에 56억 원의 그 국내 수입 대체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얄티는 136억 원, 2012년 175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로얄티를 90억 원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자기업 육성과 수출에 초점이 맞춰진 GSP가 끝나는 2021년 우리의 종자 수출 목표액은 2억 불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종자 산업의 확대로 종 다양성이 위협받고 농부와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되는 농촌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농부 씨앗을 잃다가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주시는 오늘 완주와 임실, 장수와 무주 등 7개 시군과 도시형 먹거리 시스템인 제휴푸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에서 농산물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진안은 홍삼과 잡곡류, 완주는 유정란, 고창은 복분자 등이 전주푸드에 공급될 예정이며 전주시는 해당 시군과 위원회를 구성해 제휴 품목과 가격, 품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오늘 제38회 애향대상 수상자로 대상의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본상의 정환철 완주 용진농협조합장, 기업특별상의 주식회사 건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전주 르윈 호텔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 일행이 인도 타타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군산에 추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타타그룹은 고용인원 58만 명에 연매출 1,000억 달러의 인도 3대 그룹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5로 지난 8월 이후 넉 달 동안 같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메르스 여파가 있었던 상반기보다는 약간 나아진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당초 오늘까지 역사 보조교재 특별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추진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회 비례대표인 이현숙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의회가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의정활동 재개를 환영했습니다. 지난주 취항해 작전에 나선 태평양 13호가 지난 주말과 휴일 배타적 경계 수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올해 군산 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18척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의결에 대해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